안녕하세요. 이데올로기의 사회를 맡은 김종원입니다. 어떻게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영어 책을 좋아하는 20대 청년 배성룡입니다. 네, 편집자 김진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제는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시즌 1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받았잖아요. 시즌 1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고 나온 시즌 2 작품이 사실 안 된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매우 성공적인 지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월 28일 2일차에 93개국 전체 1위를 달성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2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하고 비교했을 때 2는 일단 초반은 훨씬 재밌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화의 개연성이 너무 별로여서 결론적으로는 1이랑 비슷한 수준의 재미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즌 2의 7화죠. 그 장면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도 막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일부 댓글에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쿠데타는 개연성이 없다. 뭐 너네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줄 알았냐. 제가 노선을 드디어 정치 유튜브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후원 계좌를 열어서 저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제 클리셰를 따라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이라는 이제 확고한 장르물인데 그 장르물들은 클리셰를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 클리셰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게 재밌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이렇게 되겠네 하면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드라마는. 그럼 굉장히 장르성이 강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플롯 구조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오징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죽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게 막 전체적인 드라마의 스토리가 막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죽는지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이런 게 드라마의 주된 관심사고,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플롯 구조도 너무 평이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가 뭐 예술적이기보다 정말 오락에 가까운 드라마잖아요. 그냥 한번 재밌게 봐봐라 이런 드라마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사실 좋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도 그게 감정적으로 울림이 있고 그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그 깊이는 도달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도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했다는 것은 맞죠. 히어로 영화가 흥행하는 것과 같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테마파크라고 비판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흥행하는 프랜차이즈 영화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뭐 깊은 스토리 아니면 고전 명작이 가지는 그런 울림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극으로서 소비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1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랑 시즌 2에서는 그 둥글게 게임 있잖아요. 이 두 개 게임은 정말 보는데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연출적인 요소들은 확실히 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넘어가서 사실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뭐 봤을 때는 뭐 재밌다 정도였지 이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흥행에 성공을 했을까요?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사람들 OTT 소비가 급증한 시점에 재미있는 작품이 등장해서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로 손꼽히잖아요. 단순하게 시즌 1의 1화의 임팩트가 너무 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듯 데스 게임 장르인데, 저희가 흔히 데스 게임 장르에서 기대하는 점은 어떤 치열한 두뇌 싸움 아니면은 이런 신체적 대결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는 거의 순수 운빨 게임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박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도 1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화가 워낙 재밌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 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시즌 2를 제가 최근에 봐서 더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즌 2 1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애 아이 아시나요? 최애야. 뭔진 알죠. 우리도 1화를 다시 만들 그러면은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은 사회를 꽤나 강하게 비판하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그 사회 비판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드라마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저는 조금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 어떤 캐릭터의 설정들이거든요. 탈북자 캐릭터를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트랜스젠더 군인을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기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사태를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정들이 과연 그게 전체적인 전개에 잘 어우러지는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정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그래서 그 설정이 어떤 전체적인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울림을 주지 않고 굉장히 도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허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사회 비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인 스토리에 그 사회 비판 요소를 가져가진 않았죠. 그냥 정말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사실. 네네. 일례로 뭐 트랜스젠더 얘기가 시즌 2에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잖아요. 네네. 간접적으로 그 할머니께서 좀 약간 보여주시는 시선이나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근래에 비판받는 PC 성향이 강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PC주의가 가미된 작품들이 비판을 받는 요소가 사회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요소를 도구적으로 차용했을 때 그게 분위기를 해쳐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징어 게임은 그런 사회에서 비판해야 되는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게 흐름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사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끼지 않았던 게 제일 좋고 흥행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룡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극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흥행이나 아니면 이 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할 만한 지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모든 드라마나 뭐 방송 프로그램에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 흔히 그냥 로맨스 코미디 같이 가볍게 보는 작품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설정을 조금만 따왔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많이 따왔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다 막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게 뭘 기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랬다 넘어가고 특히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성기훈 캐릭터인데 그 뭐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뭐 문제되고 있는 어떤 쌍용차 사태를 정말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사회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즐기기 위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회 비판의 방향성이나 강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너무 사회 비판이 옅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적절한가? 적절하죠. 우리 그런 거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저는 사실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시즌 2가 관통하는 내용은 사실 안정적인 선택과 이 도박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를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시즌 2 1화의 제목이 빵과 복권이었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빵이라는 안정적인 선택지와 복권이라는 다소 확률이 0에 가까운 선택지를 준 거잖아요. 애초에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이고 마지막 성기훈의 쿠데타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냥 오를 몇 명 죽였으면 확실하게 게임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쿠데타를 선택함으로써 다소 확률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조금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결과론적으로 복권도 아무도 당첨 안 됐고 오징어 게임 우승자는 단 한 명이고 성기훈도 쿠데타는 실패했고 본인 친구가 죽었죠.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도박을 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이 도파민에 중독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성기훈 씨는 도파민에 정말 절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맞죠. 아니 그냥 제가 그래서 느끼기엔 성기훈은 그냥 도파민 중독자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즌 3에서 더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지금 현재 사회에 실존한다면 여러분 나가시나요? 좀 절대 안 나가죠. 담보가 생명인가요? 그쵸. 똑같이 룰을 적용하면은 담보가 생명이죠. 대신에 지금 시즌 2처럼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기회비용이 목숨인 도박에 참여할 건가 묻는 거는 그렇죠. 저희가 근데 그 정도로 나락에 빠진 인생은 아니니까. 그렇죠. 조만간 빠질 수도 있죠. 이거 계속하다 보면. 뭐 어찌됐든 그냥 그렇죠. 재미삼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참여를 안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복 받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뭐 흥행은 어떻게 될지. 사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비판받았던 심파적인 요소는 절제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즌 2에서 빌드업이 쌓였으니 시즌 3에서는 그 감정적인 폭발이 예고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해져 있죠. 양동근 씨와 그 어머니 역으로 나오시는 배역이 로그라인만 읽어도 너네 울 준비 됐지? 하는 캐릭터잖아요. 아마 조금 예상이 가는 게 뭐 당연히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먼저 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이정재가 또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우승을 하고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정재를 죽일 수는 있나? 저는 임산부 캐릭터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죽여 진짜. 시즌 3도 여하튼간에 재밌겠죠.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기훈 씨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전형적인 성기훈의 영웅서사거든요. 그죠. 자기의 뭐 신념이 묻어지고, 근데 그 신념을 박살내려는 사람은 이병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대결이 이제 흥미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묻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기훈이 너무 비호감이라.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을 거예요. 성기훈 씨가 있나요? 아 있죠. 쿠데타 할 때 지금 몇 명을 죽였어 지금. 그때 진짜 총으로 자기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살인마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추측도 많더라고요. 성기훈이 프론트맨이 될 거다. 네. 완전 무너진 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현 프론트맨이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서사가 그렇죠. 네네. 아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결국엔 내가 뭐 바꿔보려 했는데 나도 하찮은 인간이었네 하면서 그냥 뭐 나도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가 볼까?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중요한가요? 거기서 455명 더 추가된다고. 이미 뭐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인데. 아 그리고 또 지금 뭐 이것도 제작진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뭐 디카프리오가 시즌 3에 나온다라는 설이 또 제시되고 있거든요. 25세 이상이면 살아남을 수 없나요? 이게 오징어 게임 리메이크인지 뭐 세계관 확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제작된다는 건 거의 오피셜 같거든요. 그러고 그거의 감독으로 진짜 데이빗 핀처라는 영화도 잘 만들고 흥행도 잘 되는 감독이 참여를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디카프리오 나올 가능성 정말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작품을 확장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디카프리오가 나오면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쯤으로 오늘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끝으로 뭐 소감 한마디 말할까요? 오늘도 새해 인사 나중에 하고.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벼울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네, 새해에는 저희가 마냥 생각 없이 떠드는 20대 이야기를 편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오프닝 때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아마 이 지점까지 얼마나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오징어 게임 리뷰? 아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